코로나19가 발생된 지 1년이 넘었고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며 신종 바이러스에다 설 연휴가 끝난 어제는 다시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발생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 대책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버틸 수 없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지도 16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마지막을 봐야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여전히 확진자 수가 급등하면 현장은 일반 병상을 소개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해야 하고 또 줄어들면 일반 병상을 운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수익 걱정과 체부를 걱정해야 하는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오죽하면 이 엄동설안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섰겠습니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전국에 있는 의료원은 간호사 정원이 2,000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 민간 파견 인력이 1,270명 투입되었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건 이런 땜빵식의 인원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해서 오래 지속적으로 일할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서 정규직 인원을 뽑아 지속적으로 쓰지 않고 파견 인력으로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인력과의 임금 격차로 현장의 경력 간호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가중되는 업무에 시달려 현장을 떠나게 하고 이번에는 중환자 간호사만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일반 코로나 확진 병동에서 중환자만큼이나 거동이 불편하고 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요양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과 그의 모든 업무에 투입되는 보건의료 직종 간의 형평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장에서 갈등만 초래하는 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야간관리료 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간호사들에게 직접 지급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야간관리료를 지급하는 형식은 복지부가 생색막 내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고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서 정규직 정원을 채용하고 유지시켜줘야 하며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된다면 우리는 시위를 높여가며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산의료 노동조합 지부장 정재환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국민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노동자로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그 소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에 맞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온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연말 3차 대유행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공공병원의 직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현장에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1년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치료 후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우리 퇴원하는 환자들, 국민들, 시민들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현장에서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잠시 미뤄둔 채로 지금까지 잘 버텨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인력과 그동안 겪은 대혼란으로 인해 불안감은 더 가중하였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호소했고 외쳤고 이제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세네 차례의 기자회견과 수십 번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지만 2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할지 시작한 지 오늘로 16일째고 이 모든 사항들을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정부는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하루 종일 청와대 앞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코로나19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볼 때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저런 일로 힘들다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앞은 늘 북적입니다. 청와대 앞에 있다 보면 우리 사회 어디가 병들어 있고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앓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병은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호도, 세월호 진상규명의 약속도 다 말잔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이 청와대 앞에 모두 많은 시민들이 북적거리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가 그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성하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 청와대 비서실, 여당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서 우리 요구를 들었지만 이 요구를 듣고 잘 전달하고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듣는 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얼마의 수당을 받고자 이렇게 나와서 투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는 국가적인 위기인 코로나19를 전담하는 공공병원들의 정규직 정원을 늘려서 향후에 4차 그리고 새로운 모든 감염병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병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이런 시기가 지금 가장 맞닥뜨린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요구는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공공병원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걱정 없이 코로나 환자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가중되는 업무에 병원을 떠나고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현재의 상황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국회 앞에서 지금 마이크를 잡은 이유입니다. 말이 아닌 실제적 변화, 현장의 요구와 그간의 경험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오랜 요구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정부 질의를 예정하고 있는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정부, 현장 노동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같이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지금도 오늘도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공공병원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코로나19가 극복되어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 16일차,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끝을 보이지 않고 계속된 이 비상 상황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버텨오며 의료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큰 대유행이 오지 않기를 노심초사하며 바이러스와의 총성 없는 전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지난 1년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료진 덕분에라는 국민의 격려에 더없이 감사하며 이번에야말로 공공의료, 보건의료 인력 늘려요를 희망으로 버텼던 1년이었습니다. 온몸을 감싼 방호복을 입고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생리대를 갈 시간도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어도 동료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어 이 악물고 버텼던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은 지독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하나 없는 인력 구조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의료 현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 가이드라인도 없고 임시 대응 인력인 소위 민간 파견 인력으로는 새로운 대유행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조건에서 형평성 없는 지원 대책은 현장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정치인들의 말잔치만 될 뿐 법제도 예산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갖춰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난 2월 2일 투쟁 선포와 함께 농성에 돌입하며 우리는 확산세가 더 커지기 전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소진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인력 확보 및 지원의 요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코로나19와의 사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14일째 농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나 여당 모두 묵묵부답 외면하는 토사구팽처사의 분노만 커집니다. 분노만 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는 불가능하리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 체계적인 인력 보강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전국의 전담병원의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입니다.